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계의 엘리트들이 수십 년간 해결하지 못한 사막, 농업의 난제를 지도에서 찾기도 힘든 작은 나라가 단숨에 뒤집어 놓았는데요. 불모지 사막에 첨단 스마트팜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전 세계 전문가들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건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사막은 그저 사막일 뿐이다. 그런데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실은 이 동양의 작은 나라에 그들의 미래, 식량 안보를 맡기고 있습니다. 석유 강국의 왕세자가 직접 나서서 어떻게든 그 기술을 가져오라는 명령까지 내렸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아시아 기술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그들이 왜 지금은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붓고 있을까요?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한국 기술을 극도로 불신했던 한 사우디 전문가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어떻게 180도 생각이 바뀌게 되었을까요? 오늘 사연을 통해 사우디아라비아와 대한민국 사이에 펼쳐진 놀라운 기술혁명과 사막의 기적,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압둘라힘이라고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농업기술청에서 수석 고문으로 일하고 있어요. 국방기술 엔지니어로 시작해 농업기술 분야로 넘어온 지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며 보수적이라고 말하죠. 실제로 저는 실험적인 기술을 좋아하지 않아요. 오랫동안 검증된 방식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아시아권 기술 전반에 대해 강한 의심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된 데는 뼈아픈 경험이 있었어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사우디 군사 위성 제어 시스템 일부에 중국산 통신 장비가 도입된 적이 있었습니다. 가격도 저렴했고 성능도 괜찮다는 평가를 받아 채택이 결정됐죠. 하지만 실전 훈련 중 신호 간섭으로 인해 위성이 오작동했고 사막 상공을 비행하던 무인기가 통제 불능에 빠졌어요. 그 결과 주변 지역에 혼란이 생겼고 우리 국방부는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습니다. 당시 저는 그 프로젝트의 기술 감독이었죠. 직접 장비를 검토하고 서명한 책임자였기 때문에 언론과 내부 감사의 표적이 되었어요. 제 기술 경력에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게 되었습니다. 밤마다 불안에 시달렸죠. 추운 사막밤 창문을 바라보며 후회의 시간을 보냈어요. 이제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아시아권 기술 전반을 믿지 않게 됐죠. 표면적으로는 뛰어나 보이지만 실전 환경에서는 취약하다는 인식이 강해졌어요. 제 머릿속에는 항상 그날의 재앙 같은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경보음 가득한 통제실, 요란한 경고등, 붉은 화면에 비친 동료들의 당황한 얼굴이 선명했죠. 한국 기술 역시 마찬가지로 여겨졌어요. 그 나라가 반도체와 휴대폰은 잘 만든다는 건 알지만 극한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작동하는 기술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라는 이름이 회의에서 오르내릴 때마다 저는 강하게 반대했죠. 그쪽 기술은 겉만 번지르르 하지 진짜 상황에서는 쓸 수 없다. 이게 제 평소 신조였어요. 그런데 그 한국이라는 나라를 제가 직접 찾아가야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도 나라 전체가 뒤흔들릴지도 모르는 위기의 순간에 말이죠. 아침 회의가 막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갑자기 긴급 호출이 떨어졌고 저는 곧장 본청 상황실로 향했죠. 발걸음을 서두르며 머릿속으로 여러 가능성을 생각했어요. 하지만 실제 상황은 제 최악의 예상보다도 심각했습니다. 기술센터 주관에 사막 스마트팜 제어 시스템이 멈췄다는 보고였어요. 처음엔 단순한 소프트웨어 버그겠지 했지만 상황은 예상보다 심각했습니다. AI 제어 프로그램이 멈추고 센서 전체가 응답하지 않았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런 전면적인 시스템 장애는 처음 경험하는 일이었습니다. 지상에서 재배되던 고온 작물은 급속히 시들기 시작했고 통제본부는 자동온도 조절 시스템이 반응하지 않는다고 보고해왔어요. 저는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십억 달러가 투입된 프로젝트가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죠. 상황실은 혼란에 빠졌어요. 전문가들은 서로 다른 해결책을 외치며 논쟁했습니다. 화면에선 온실 내부 온도가 47도를 넘기고 있었고, 작물 상태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그래프는 붉은 경고등으로 덮였죠. 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어요. 누군가는 이성적으로 상황을 판단해야 했으니까요. 당시 저희는 사우디 정부 주관으로 진행하던 2025 사막 식량 자립 프로젝트의 중추 단계에 있었습니다. 국가 예산이 투입된 프로젝트였고 국왕직속 식량안보위원회에 매주 보고가 올라가던 상태였기에 이번 사고는 단순한 기술 이상으로 끝날 수 없는 사안이었죠. 제 경력이 걸린 문제를 넘어 국가적 위기였어요. 게다가 외부 해킹 흔적이 일부 감지된다는 보안팀의 보고까지 겹치면서 문제는 더 복잡해졌습니다. 모든 눈이 저를 향하고 있었죠. 과거 위성 프로젝트 실패 이후 농업 분야로 옮겨왔지만 다시 같은 상황에 직면한 것 같아 가슴이 무거웠어요. 이건 단순 고장이 아니었습니다. 센터 내 인프라 담당 실장은 저를 따로 불러 말했죠. 실은 이 시스템의 일부 코드가 예전 중국 기술에서 유래한 알고리즘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제가 그렇게도 배척했던 기술의 흔적이 아직도 시스템 안에 남아 있었던 겁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 알고리즘은 한국 스타트업이 개량한 버전이었고 과거에 제가 무시했던 협력 제안 중 일부가 그대로 반영됐다는 것이었죠. 이 아이러니한 상황에 쓴웃음이 나왔어요. 왕실 기술국은 긴급 보고를 받고 곧바로 저를 호출했습니다.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죠. 복구에 필요한 자료와 사람은 전부 한국에 있습니다. 직접 가서 해결하십시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제 평생을 걸고 외면해왔던 한국 기술, 그곳에 직접 가야 한다니요? 이건 운명의 장난 같았습니다. 저는 반발했죠. 그럴 수 없다고 말했지만 돌아온 건 단 한마디였어요. 당신이 거부한다면 이 사안의 모든 책임은 당신 몫입니다. 그 말이 제 귀에 망치처럼 내리쳤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그날 밤 저는 조용히 짐을 쌌어요. 이미 티켓은 발권되어 있었고 공항 차량까지 배정된 상태였습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리야드의 밤하늘엔 별이 총총했죠. 생각해보니 제 고집이 얼마나 강했는지 스스로도 놀랐어요. 과연 이 선택이 올바른 것일까 고민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사실 저는 마지막까지 한국으로 가는 결정을 미루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른 가능성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다른 해결책이 있지 않을까 하는 절박한 심정이었죠. 먼저 제가 평소 신뢰하던 유럽계 파트너 회사에 연락을 돌렸어요. 프랑스 쪽은 자료를 전달받고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유감이에요. 그들의 정중한 거절에 첫 번째 희망이 사라졌죠. 독일 회사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시스템과 호환되지 않으며 리스크가 크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잠시 침묵 후 함부르크 사무실의 기술 이사는 솔직히 말했죠. 당신들의 시스템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구조입니다. 개입했다간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미국 쪽 기술팀에도 요청을 넣어봤지만 돌아온 답은 단순했어요. 전문성이 부족한 구조입니다. 우리는 손댈 수 없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유명 기업마저 고개를 저었죠. 그들의 거절 이메일을 읽으면서 심장이 무거워졌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이제는 진짜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토록 믿었던 서구 기술들도 등을 돌렸죠. 제 사무실로 돌아와 창문을 바라보며 한참을 생각했어요. 바깥에는 사막의 건조한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남은 길은 하나뿐이었죠. 제가 그렇게도 외면해왔던 한국 기술에 기대는 것.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꽤 걸렸어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가적 위기 앞에서 개인의 편견은 중요하지 않았죠. 비행기 창밖으로 희미하게 도시 불빛이 내려다 보였어요.
낯선 땅이었고 솔직히 가고 싶지 않았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뜻과 관계없이 몸이 그곳으로 향하고 있었죠. 비행기 안에서 한국에 대한 자료를 다시 읽어봤어요. 스마트팜 기술이 세계적 수준이라는 평가 글에는 밑줄까지 그어져 있었습니다. 과거엔 무시했던 내용이었지만 이제는 그 말이 사실이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죠. 입국 수속을 마치고 인천공항을 빠져나오자 한 명의 남성이 정중히 인사를 건넸어요. 압둘라힘 박사님 맞으시죠? 저는 한국스마트농업기술연구소의 정한결입니다. 그의 또렷한 영어 발음에 약간 놀랐습니다. 말투는 부드럽고 어조는 침착했지만 저는 경계심을 풀 수 없었죠. 눈앞의 젊은 연구원에게 우리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다니 아이러니했어요. 그의 얼굴에서는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저와 달리 그는 전혀 불안해 보이지 않았죠. 공항은 조용했고 질서정연했어요. 사람들은 각자 목적에 따라 움직였고 모든 흐름은 자연스러웠습니다. 그 모습 자체가 제 예상과는 달랐죠. 혼잡하고 시끄럽고 무질서할 거라는 편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서울 시내로 향하는 차량 안에서 저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고속도로를 가로지르는 전광 안내판 교통을 통제하는 지능형 시스템. 사람과 기계가 충돌 없이 움직이는 그 풍경은 제가 알던 아시아와는 확실히 달랐죠. 제 선입견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음을 느꼈어요. 정한결 박사는 차 안에서 간략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라힘 박사님이 보내주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시스템 코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우리 연구소에서 비슷한 케이스를 다룬 적이 있어요. 그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가 약간은 안심이 되었죠. 도착한 곳은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스마트팜 테스트 단지였어요. 건물 외벽부터 일반적인 농업시설 같지 않았습니다. 마치 미래에서 온 건축물 같았죠. 처음 봤을 때 그저 감탄사만 나왔어요. 기계 장비와 네트워크 배선이 연결된 통합 제어센터를 지나 연구진들의 설명을 들으며 내부로 들어섰습니다. 모든 것이 정교하게 통합되어 있었죠. 기술 수준이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어요. 투명한 유리온실 내부는 제 상상을 초월하는 환경이었습니다. 온도, 습도, 수분, 이산화탄소 농도까지 모든 수치가 실시간으로 자동 제어되고 있었고 LED 조명 아래에서 작물들은 빽빽하게 자라고 있었죠. 제가 알던 온실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온실이 아니었죠. 하나의 정교한 생명 유지 시스템이었고 심지어 사람이 개입하지 않아도 작물이 자라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어요. 우주 정거장을 연상시키는 정밀함이었습니다. 정한결 박사는 조용히 말했죠. 이곳은 단 한 방울의 물도 낭비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계산된 흐름 속에서 순환됩니다. 그의 말이 제 마음 한쪽에 이상한 울림을 남겼어요. 그동안 제가 거부해왔던 것이 실제로는 너무나 다르게 진화하고 있었던 겁니다. 조용한 침묵 속에서 저는 한 걸음 더 안으로 들어섰죠. 그리고 마침내 기술이 아닌 무언가를 보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기술의 집합체가 아니라 하나의 철학이 깃든 시스템이었습니다. 정한결 박사는 저를 수직형 스마트팜으로 안내했죠. 10m 높이의 선반이 겹겹이 쌓인 구조였고 그 안에서 작물들이 각 층마다 자라고 있었어요. 공간 활용도가 놀라웠습니다. 작은 면적에서 최대한의 수확을 얻을 수 있는 구조였죠. 모든 작물은 LED 조명 아래에서 생기를 띠고 있었고 로봇팔이 자동으로 작물 상태를 점검하며 영양제를 투입하고 있었어요. 사람의 손길 없이도 완벽하게 작동하는 시스템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정한결 박사는 저를 바라보며 말했죠. 지금 보시는 건 한국 스마트팜의 핵심 시스템입니다. 수분은 기존 대비 98% 절약되고 AI 작물 예측 모델이 생장 시점을 정확히 분석합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점점 더 놀라워졌어요. 그는 벽면의 제어 패널을 가리켰습니다. 이건 자가복구형 온실 센서입니다.
모래 폭풍이 예보되면 자동으로 밀폐되고 센서가 오작동하면 시스템이 스스로 복원해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희 시스템의 문제 해결책이 보이기 시작했죠. 저는 한참 동안 침묵을 지켰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건 군사 위성 통제보다도 더 정교하군요. 솔직한 감상이었죠. 제가 봐온 어떤 시스템보다 안정적으로 보였어요. 정한결 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린 식량을 전쟁보다 무겁게 다룹니다. 굶주림은 그 어떤 무기보다 무섭죠.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기술의 방향성과 철학이 이토록 분명한 나라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연구소 회의실에서 우리는 사우디 시스템의 문제점을 분석했어요. 정한결 박사와 그의 팀은 밤늦게까지 데이터를 검토했습니다. 그들의 열정적인 모습에 저도 모르게 존경심이 생겼죠. 정한결 박사는 화면에 도표를 띄우며 설명했어요. 시스템 코어의 알고리즘에 충돌이 있습니다. 중국산 기본 코드와 나중에 추가된 모듈 사이의 호환성 문제죠. 다행히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그의 분석은 정확하고 명쾌했어요. 그날부터 저는 사우디로 돌아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술진 4명이 함께하기로 했고 장비는 현지에 맞춰 커스터마이징된 컨테이너형 스마트팜으로 결정됐죠.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 계획이 빠르게 수립됐어요. 사막 한가운데에 정확히 문제 발생 지역 근처에 파일럿 설치가 시작됐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죠. 모든 수치는 안정적이었고 작물의 생장률도 기대 이상이었어요. 한국팀의 솔루션이 잘 작동하는 듯 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정한결 박사와 시스템 점검을 했죠. 그의 꼼꼼함에 감탄했어요. 어떤 작은 이상 징후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막 환경은 변수가 많아요.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그의 말대로 우리는 24시간 시스템을 모니터링했죠. 그러던 중 둘째 주 초 하루 저녁 예고 없이 황사가 몰려오고 있다는 기상국의 긴급 알림이 떴어요. 불길한 기운이 등 뒤를 쓸고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스템의 진짜 시험대였죠. 그날 밤 기온은 42도를 넘겼고 바람은 강해졌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황토색으로 변해갔습니다. 모래 폭풍이 접근하고 있다는 판단에 저는 급히 연구소로 달려갔죠. 정한결 박사도 이미 현장에 와 있었어요. 바람 압력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외부 패널 밀폐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각 센서의 응답을 점검했고 AI는 자동으로 긴급 모드로 전환됐습니다. 그의 냉정함이 저희 모두에게 안정감을 주었죠. 우리는 그날 밤을 함께 지새웠어요. 통제실의 모니터들은 각종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바깥에서는 모래바람이 휘몰아쳤지만 내부는 놀랍도록 안정적이었죠. 한국팀이 설계한 시스템이 제 역할을 다하고 있었어요. 새벽 2시. 외벽의 압력 수치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패널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내부 온도도 상승세를 보였죠. 긴장된 순간이었어요. 시스템의 한계치에 도달하고 있었습니다. 정한결 박사는 잠시 조용히 모니터를 응시하더니 말했죠. 이건 예측보다 강합니다. 온실 외벽을 이중구조로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동 조절 알고리즘을 수정하죠. 기온 반응 속도를 3배로 높이겠습니다. 작업은 곧바로 시작됐어요. 그리고 저는 덧붙였습니다. 공기 중 수분 포집률은 어떻습니까? 사막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체크한 것이죠. 정한결 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15%까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선 수분 손실이 생존 여부를 좌우합니다. 폭풍은 9시간 넘게 이어졌죠. 시설 외부는 온통 모래로 뒤덮였고 우리는 조용히 그 끝을 기다렸어요. 모두 지쳤지만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우리의 솔루션이 검증될 수 있었죠. 다음 날 아침 모래먼지를 뚫고 조심스럽게 컨테이너 문을 열었어요.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충격이었습니다. 그 어떤 작물도 쓰러지지 않았고 잎 하나 타지 않은 채 그대로 자라고 있었죠.
마치 폭풍이 없었던 것처럼 모든 것이 정상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한국 기술로 사막이 살아있다. 감동적인 순간이었죠. 정한결 박사는 겸손하게 미소만 지었어요. 그의 눈빛에서 자부심과 안도감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 추가적인 센서 이상이 보고됐어요. 한국에서 긴급 개발된 복구 모듈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정한결 박사는 곧바로 귀국해 모듈을 들고 다시 사우디로 돌아오기로 했죠. 그가 공항으로 떠나기 전 저는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정한결 박사 덕분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안전하게 다녀오세요. 제 말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죠. 곧 돌아오겠습니다. 그동안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주세요. 그의 모습이 자동문 너머로 사라지며 왠지 모를 기대감이 들었어요. 공항에서 직접 그를 맞이한 순간 저는 처음으로 기대라는 감정을 품었습니다. 더 이상 의심이나 두려움이 없었죠. 그가 해결책을 가져올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제 마음속 편견의 벽이 완전히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복구 작업은 이틀 만에 완료됐어요. 놀랍게도 데이터 회복률은 93%, 센서망 복구율은 100%를 기록했습니다. 기술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수치였죠. 저는 묵묵히 지켜보며 감탄했어요. 한국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시스템이 생명을 되찾았습니다. 이 소식은 곧바로 언론을 통해 보도됐어요. 사우디 현지 신문 헤드라인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한국과 사우디 기술 동맹으로 스마트팜 위기 타개. 국내 여론도 호의적으로 바뀌었죠. 전 국민이 한국팀의 활약에 주목했어요. 왕실 기술국에서는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의의 핵심 안건은 분명했죠. 향후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전략적 동맹 수준으로 격상하고 스마트팜 기술을 포함한 공동 R&D 체계를 수립하자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 회의에 참석해 강력히 지지했습니다. 회의석상에서 저는 처음으로 확신에 찬 어조로 말했죠. 그들의 방식은 달랐지만 결과는 정확했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의 완벽한 해결책을 제시했어요. 이제 우리는 그들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성공 이야기는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다른 중동 국가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 기술이 사막에서 생존할 수 있다는 증거가 만들어진 거죠. 저는 매일 언론 인터뷰 요청을 받았어요. 모두가 기적 같은 회복에 대해 알고 싶어 했습니다. 정한결 박사와 그의 팀은 사우디에서 한 달을 더 머물렀어요. 그동안 우리는 함께 시스템을 완벽하게 안정화시켰습니다. 우리 기술진들에게 한국의 스마트팜 운영 노하우를 전수했죠. 진정한 기술 교류의 시간이었어요. 귀국을 앞두고 있던 마지막 날 저는 정한결 박사와 조용히 단지 내 정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늘은 흐렸고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죠. 사우디에서는 매우 드문 광경이었어요. 마치 축복 같았습니다. 우리는 잠시 말을 아꼈고 고요한 시간이 흐른 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정 박사 하나만 묻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정밀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까? 제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근본적인 차이점을 이해하고 싶은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죠.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하죠. 그래서 단 하나도 낭비할 수 없었습니다. 기술은 효율이 아니라 겸손해서 출발해야 한다고 믿었어요. 그 말에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철학적 깊이가 느껴졌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수많은 기술 구조를 분석했지만 그 한마디는 모든 논리를 뛰어넘는 무게를 가지고 있었어요. 기술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그리고 한마디 남겼어요. 당신의 기술보다 그 생각이 더 강하게 남을 것 같소. 정한결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낯선 사람이 아니었죠. 귀국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우디 정부는 한국과 공동농업기술연구소 설립 계획을 공식 발표했어요. 두 나라가 함께 사막농업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큰 프로젝트였습니다.
제가 그 자문위원장으로 임명됐다는 소식은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죠. 왕실 관계자들조차 의아해했어요. 라힘 박사가 아시아 기술에 이렇게 호의적이 되다니 믿기 어렵습니다. 그들의 반응이 당연했죠. 저 스스로도 이런 변화를 예상하지 못했으니까요. 인생은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연구소 첫 회의에서 저는 젊은 기술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국내 신문은 저를 생각을 바꾼 과학자라고 불렀어요.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배우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 자존심은 한때 무너졌지만 지금은 자부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호기심과 존경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변화에 관심을 가졌죠. 저는 솔직하게 제 경험을 나눴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장 불신했던 곳에서 가장 큰 배움이 옵니다. 그날 오후 손녀가 연구소로 놀러 왔어요. 6살 아이샤의 호기심 가득한 눈빛이 연구소를 가득 채웠습니다. 손을 꼭 잡은 채 스마트팜 유리온실을 천천히 걸으며 저는 말했죠. 이 사막에서 자라는 건 채소뿐이 아니란다. 우리의 미래도 이 안에서 자라나는 거지. 아이샤는 초록빛 식물들을 신기한 듯 바라보았어요. 할아버지, 이 풀들은 물 없이도 자랄 수 있어요? 순진한 질문이었지만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물은 필요하단다 하지만 우리가 현명하게 사용하면 적은 양으로도 충분하지. 연구소는 빠르게 성장했어요. 매달 새로운 연구원들이 한국과 사우디를 오갔습니다. 기술 교류는 농업을 넘어 다양한 분야로 확대됐죠. 두 나라의 협력은 더욱 깊어졌어요. 저는 그 중심에서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사막은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도전이었고 그 도전을 가능하게 만든 건 대한민국의 기술 그리고 그들의 철학이었어요. 저는 이제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기술만이 아닌 그 뒤에 담긴 가치를 보게 됐죠. 정한결 박사와는 지금도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아요. 그는 얼마 전 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라힘 박사님, 우리 연구소에서 새로운 사망용 센서를 개발했습니다. 테스트해 보시겠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답했죠.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협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한국에서 열린 국제 스마트팜 컨퍼런스에 참석했습니다. 기조 연설자로 초대받았죠. 저는 청중들에게 말했어요. 편견을 버리면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제 인생을 바꾼 것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였습니다. 요즘 저는 젊은 과학자들에게 자주 조언합니다. 기술 자체보다 그 기술이 만들어진 이유와 철학을 이해하라. 그들이 저보다 더 넓은 시야를 가지길 바라는 마음이죠. 제가 너무 늦게 깨달은 진실을 그들은 일찍 알았으면 합니다. 사우디의 사막에는 이제 더 많은 스마트팜이 들어서고 있어요. 식량 자급률은 매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으로 시작된 프로젝트가 국가적 자산이 됐죠. 저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자부심을 느껴요. 가끔 밤하늘의 별을 보며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때 얼마나 쉽게 편견에 빠지는지 말이죠. 제가 평생 거부했던 곳에서 해답을 찾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 은퇴를 준비하고 있어요. 하지만 한국과 사우디의 협력 프로젝트만큼은 계속 관여할 계획입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을 장식할 가장 의미 있는 일이니까요. 사막에 푸른 생명을 불어넣는 이 여정은 제게 두 번째 삶을 선물했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있어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